하루해가 저물고 일본의 최고의 번화가 롯본기에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부자 나라 일본. 하지만 거품이 사라지면서 20년 가까이 고전 중입니다. 그래도 술자리에선 좋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あの時はバブルの時はだいたい 70% お金持ちだったけど今は 70% 貧乏になってる。 버블 경제 시절엔 3만 5천 포인트를 웃돌았던 일본의 주식. 2003년, 2008년엔 10,000 포인트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회 곳곳에 넘쳐나던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은 바닥을 치고 실업률은 점점 늘어납니다. 特に日本と韓国に関しては、男性の死亡率と失業率が本当にきれいに相関するんですね。つまり、家族を養い責任を持ってみんなを幸せにしなきゃいけない。 일본은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経済的にどん詰まってしまった男性が、将来に不安を抱えて、眠れなくなる、元気がなくなる、それから眠れないことに対してお酒を飲んで無理に寝ようとする。これでうつ病、アルコール依存症が出てくる。ですから実はその中高年の男性の場合にはその経済的な問題と健康的な問題をきちんと分けること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ね。はい、で我々の調査を含めですね、あるいは民間のその NGO、NPO 団体のさまざまな調査をで特に中高年の男性についてはその経済問題、事業不振、それから失業、多重債務、そういった問題がですねうつ病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多く、報告されてお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その確かにその自殺の理由というのはうつ病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その背後にはやはり経済理由があ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理解しております。 사와다 교수는 일본의 주요 자살 원인인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가 상당 부분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でやはりうつ病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のお医者さんに行っているケースは非常に多いんですね。で精神科のお医者さんにかかっていてなんだけれどもうまくいかずに最終的に命を絶つというケースが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でこれはやはりお医者さん自体が例えば事業再生のコンサルティングを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し、それからいろんな法律相談に乗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やはりその弁護士あるいは事業再生の専門家にいかにつなげていくか、それから行政のさまざまなその、施策ですね、プログラムにどうやってつなげていくかというこのつながりをどうやってつけるかというところがやはり問題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 우울증보다 우울증의 배경이 되는 경제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을 시도한 도시가 있습니다. 구리아라시는 한때 높은 자살률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구리아라시는 제일 먼저 앙케이트 조사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市民アンケート取りましたらやはり健康問題の不安、その次はやはりその債務ですね、その額をどう弁済するかというそこで悩んでいるということは経済的な問題ですね。 구리아라시는 자살 원인 1위인 우울증 문제보다 2위인 경제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역 신용금고 안에 독특한 대출 상품을 만듭니다. 시의 기금으로 마련된 이 대출 상품의 이름은 구리아라시 희망론입니다. 신용금고에서는 자체 상품보다 더 낮은 이자로 이 상품을 운영합니다. 기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시민들의 빚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자살률을 낮춰보자는 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회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반대도 많았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お父さんは、定職がつくように職業を斡旋をしましょうと。でその職業を斡旋をされた人がですね、仮に20万であれば2万円は出せると。奥さんも働くと。そして最大返せるお金は、6万ぐらいは返せるって言ったら、その合うような形でセッティングをして、その300万、仮に言えばですよ、300万から500万ぐらいの中で、借金を整理してですね、それを返済していく。 구리아라시 관공서 어디를 가든 희망론에 관한 안내 문구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문턱이 높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법. 구리아라시에선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상담을 받고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 1억 엔을 만들어 시작한 희망론은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効果は感じてます。確かに40人が年間亡くなれるのが20人に減ったってことは、2分の1になったってことですね。これは全国平均、宮城県平均を下回っていることは一つの成果だと思うんですが、じゃあそれは成果だと威張ってるような話ではなくてですね、限りなくさらなる努力を積み重ねていくことが大切だなと。 미야기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구리아라시. 빚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시장의 결단 덕분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곳곳에선 이외에도 경제형 자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최고의 자살률을 보였던 아키타의 민간단체 거미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인들의 경제, 법률 상담과 우울증 상담을 연계한 사업이 적극 진행되고 있고, 오사카의 민간단체 페르마타는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은둔형 외톨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나고야 시청 공무원들은 지하철역에 나와 중장년층들에게 마음의 반창고를 나눠주는데, 여기엔 마음속 고민을 풀 수 있는 상담 창구 연락처들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도쿄 시민들의 안식처 우에노 공원. 오늘 한 구호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나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가 될지도 모를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이들은 2008년 경제 위기가 낳은 일본의 아픔입니다. 일본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대규모 노동자 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쓰나미처럼 일본 경제계를 덮친 세계 금융위기는 일본 근로자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앗아갑니다. 이때 우에노 공원엔 대규모 실업에 항의하는 뜻에서 파견직들이 거대한 노숙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회에선 자살자가 또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과 2003년 경제위기 때 자살률이 급증했던 것과 달리 최근 4년 동안 일본의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これは大きな制度の改革があ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制度にあるいは支援策に相談窓口につながる人が増えたってことだと。問題抱えている人も決して減ったわけじゃない。で何か制度で新しい受け皿ができたわけでもないにもかかわらず自殺が減ったというのは、問題抱えた人がさまざまな支援策や相談窓口につながるようになっていた。それは市区町村の取り組みであったり民間団体の取り組みだったり、この制度と問題抱えている人をつなぐ、そういう活動が全国的に広がってきたという中で、問題抱えている人でも早めに
相談窓口にたどり着くようになった、支援策にたどり着くようになった、事態が深刻化する前に問題解決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문제는 경제 위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자살 예방 시스템이 있다면 그 사회는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교훈. 시즈오카의 한 강연장. 오늘 주인공은 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게 유키오 씨입니다. 시게 씨는 지난 10년 동안 도진보 자살바위에서 약 450명의 자살 시도자들을 구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강연회 내내 시게 씨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연자인 시게 씨와 인연이 깊은 이 청년.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된 가정폭력. 5살 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합니다. 가난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냉대와 따돌림 속에 성장한 청년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외톨이로 살게 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계속되는 취업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생활고로 인해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그는 도진보 자살바위를 찾았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려던 그 순간 청년, 여기 뭐하러 왔어요? 따뜻한 한마디로 그를 잡은 사람이 바로 시게 씨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에게 아버지처럼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시게 씨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いわばの、ね、最先端に座っていて本を持ってたんですね、でも見るからにしてもうこれは自殺に来て姿やったもんで何してんやと。当座の本人の悩みは借金数十万円あった、それの取り立てが厳しいということで、それを自己破産の手続きを弁護士さんにお願いしてやってもらってですね。あの時もししげさんが助けてくれなければもう自分はこの世にいないでしょうし、そういう感じで保護されました。 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게 씨의 도움으로 자살은 면했지만 여전히 살 길이 막막했던 청년. 이후에는 일본 정부가 지원 혜택을 줍니다. 生活保護は毎月11万、病院もその生活保護以内でやらせてもらってますんで、医療もタダですし、はい。 최근에 그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모델하우스 홍보 간판을 들고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バイトをすると少し働いた分の収入がその生活保護から働いた分だけ引かれて、そうするとまあ体も疲れるし大変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それともなんで働き出してるんでしょう。そうしないと自立が自分の中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自立を目指して働かせてもらっています。 짧은 인생 동안 학대와 빈곤 속에서 살아왔던 청년.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민간 자살 예방 활동가 시게 씨와 정부의 생활보호제도입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와 정부는 각각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경제난의 파고 속에서 귀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삐끗하면 곧장 바닥으로 추락하기 쉬운 미끄럼틀 사회 일본.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막아주는 안전망이 지난 10년 동안 곳곳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전국에 설치한 법 테라스는
개인 파산과 회생을 돕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췄고, 법률 상담 후에도 생활이 공공하다면 지자체인 구리아라시에서처럼 저금리 대출 상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구직 상담센터 헬로워크도 있고, 만약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생길 땐 무료 심리상담과 각종 시민단체들의 도움의 손길까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에게 정부, 법률가, 은행, 병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여 삶의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現実にこの間日本社会が何をやってきたかというと、やっぱそれは、社会的にこう不利な人たちがそれでも相互にお互いに励まし合えるような居場所を作ってきたりで、経済的な給付だったら生活保護の活用なんかをする人たちもいますが、そういうふうにして、少しずつこう自分が生きていく空間を社会の中に作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きたわけですね。でそれを全国各地でいろんな人がやってきたもんだから、なんとか3万人を切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쌍둥이처럼 닮은 두 개의 곡선, 바로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 곡선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선 자살률이 감소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구석구석 들여다본 이유입니다.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원인 1위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대를 제외한 연령에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그 자살 충동 유발 원인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 노인 자살률이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제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해 나갔다면 이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아래 연령층에 대해서도 자살 문제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한 자살 대책 세미나. 한국은 아직 국가 예산도 적고 연구도 빈약합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을 향한 의욕과 뜻이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OECD 국가 중 10년째 자살률 1위인 한국. 높은 자살률을 막기 위해 이젠 경제형 자살을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